(2022년 11월 20일) 이정훈입니다. 3대 3이 될 것 같습니다. 3대 3. 대장동 일당이 나오니까 이재명 세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3대 3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이재명 세력과 이태원 사건,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 그리고 이 땅을 뒤흔들고 있는 좌파들의 정치학을 분석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있죠. 정진상이가 구속되면서 이제 남은 거는 이재명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당히 시끄러운 것 같아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안민석, 양이원영, 황운하 등은 좌파들이 촛불 행동인가요? 좌파들이 한 시위에 참가해서 윤석열 퇴진을 외쳤습니다. 이들은 6명, 아니 7명이죠. 민영배까지 포함하면. 이 국회의원들은 친명계로 꼽히고 있죠. 유정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인간사냥을 멈춰라 까지 외쳤습니다. 그리고 민영배 의원은 12구 참사, 이태원 사건이죠. 진짜 주범 윤석열은 책임지라고 외쳤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길까요? 우선 그 전에 3대 3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동규 씨가 일단 석방이 됐죠. 그때 그가 나오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 내가 나가면 3명 자리를 구치소에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내가 나가면 3명이 구치소에 들어와야 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가 어쨌든 나와 있습니다. 김용, 그 다음에 정진상 들어가고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동 관련된 사람 중에 남욱 변호사가 나왔고 김만배 씨가 나왔습니다. 일단 석방이 됐죠. 3명이 나왔습니다. 2명이 들어갔고. 궁금한 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되느냐. 들어가면 3대 3입니다. 대장동 관련된 일당들이 하나씩 여러 가지 이유로 구속 만료든 뭐든 그런 이유로 나오니까 이재명 세력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불편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정진상 씨 문제는 이제 앞으로 굉장히, 저는 정진상 씨가 오히려 더 윗선이 아니냐, 이재명이 아바타고 뭐 그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진상 씨는 현재 당뇨로 있는데 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뇌물로 받았습니다. 이건 개인 뇌물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 이익 428억 원 상당을 나눠받기로 한 약속이 있답니다. 자, 1억 4천만 원은 개인 뇌물인데, 개인 뇌물로 보이는데, 이 개인 뇌물을 가지고 정진상 씨가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이고 당뇨라는 이유로 아까 황운하 또 안민석 이런 사람 의원들처럼 민주당이 나가서 투쟁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말려들게 되죠. 뭐 조선일보든 동아일보든 대한민국이든 또 저희 집안이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집안이든 회사든 다 그거는 오래 존재하는 거고, 저와 같은 사람들은 스쳐가는, 잠시 역할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 중에 아주 위대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해를 끼치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분들의 힘이 그때는 원하니까 엄청 강할 수도 있죠. 그러나 결국은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재명 씨가 뭐 DJ도 이미 떠나갔고 노무현도 떠나갔는데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민주당이 그를 위해 충성을 다해야 됩니까? 더군다나 이재명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이재명보다 한 수 더 높다고 의심까지 받고 있는 정진상이 개인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민주당에 나서서 총력을 다해서 막아야 되느냐. 이거는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안 하게 되죠. 처음에는 열불이 나서 싸우겠지만 차츰차츰 힘이 빠지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죠. 남욱 씨는 이제
제2의 유동규가 돼서 툭툭 던지고 있고, 이제 김만배가 문제입니다. 김만배는 상당히 뭐랄까 영악한 사람인 것 같은데, 참 우선 이 사람은 기자를 하면서 이렇게 장사를 했다, 사업했다는 게 참 특이해요. 만약에 조준동의 기자가 이렇게 했으면 민주당은 거품을 품었을 겁니다. 김만배도 영악한 만큼 또 머리를 쓸 수도 있죠. 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란 법은 없으니까 뭐 달리 가도 어쨌든 셋이 나오니까 김만배가 또 어떤 입장을 취하냐에 따라 이재명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한다. 3대 3이다. 대장동 일당 나오니 이재명 세력 들어가고 있다. 네. 이재명과 이태원 사건, 경찰과 좌파가 만든 정치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찰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뭐가 어려운가 하면 백남기 사건 기억나시죠? 물대포를 맞고 농민 시위를 할 때 백남기 씨가 쓰러졌다가 나중에 서울대병원에서 사망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서울대병원 의사를 만나러 갔었어요. 그분은 사인을 병사로 봤었죠. 나중에 서울대 측에서는 외인사로 바꿨습니다. 그 외인사로 바꾼 서울대 부병원장도 제가 그분은 만났었습니다. 뭐 각각의 시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백남기 씨가 물대포를 맞고 바로 숨졌으면은 외인사가 맞겠죠, 물대포. 근데 좀 있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분이 이 이비인후과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의사는 병사로 봤던 거고, 또 서울대 부병원장은 각자가 다 어느 정도 지병은 갖고 있는 건데, 그 외인에 들어와서 사람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으면 그게 외인사지. 내가 어떤 무슨 병이 있었는데 차에 치였다, 차에 받쳤다, 그리고 한참 있다 죽으면 내 사인이 뭐냐,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그 부원장의 얘기도 가만히 보면 그 해변이고, 저분 얘기도 다 맞진 않지만 일리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외인에 의해서 사망했다고 되니까 경찰은 물대포를 쐈던 사람들은 다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됐었죠. 이거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경찰은 어떤 시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막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소방과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질서 유지라든지 그걸 했었어야 되죠. 그걸 안 했던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 백남기 사건 같은 일이 자꾸 일어나면 경찰은 뭔 일이 생기면 안 나갑니다.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은 뭐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죠. 영어로 얘기하면 피티션, 호소만 하게 되죠.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게 되죠. 그리고 터지면은 어떤 법적인 걸 따져갖고 누구한테 책임을 지우거나, 이런 경찰이 돼버리죠. 그 사건이 커져버립니다. 사실 세월호 사건도 자세히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배가 바닥에서 자빠졌습니다. 날씨는 매우 좋아서 풍랑이 없었습니다. 그쪽은 목포해양경찰청 산하 123정이 파견돼서 지키는 123정 관할 수역이었습니다. 그 수역에 123정은 출동했고, 목포해경, 그 다음에 서해해경, 또 국가해경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데, 그때 만약에 현장 지휘관인 123정의 정장이 파출소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전부 다 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구해주겠다 그랬으면 학생들이 젊으니까 거의 다 살아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책임 있는 말을 안 했죠. 중요한 말을 안 했죠. 그건 왜 안 했겠습니까? 했다가 잘못돼서 그 말을 듣고 뛰어내렸다가 숨졌다라는 말이 나오면 정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아마 희생자가 나왔으면은 그 가족들은 생존자의 증언을 토대로 물로 뛰어들어서 뛰어들었는데 그 친구는 죽은 것 같다라고 하면 정장은 혼자 쉬운 말로 독박을 씁니다. 그럼 말 못하는 겁니다. 지금 와서 왜 못하냐 그러는데 바로 이게 숨어있는, 자꾸 법적으로 다투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농민 시위를 할 때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서 물대포를 맨 앞에서 오는 사람을 시위대를 향해 쐈는데 그 사람이 희생되면 물대포를 쏜 경찰관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니까 피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시위가 점점 커지면서 대한민국은 흔들흔들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태원 사건은 그런 거에 익숙하니까 경찰이 적극적으로 10만이 모인다는 게 있어도 뭐 사고만 안 나면 되지 뭐 가서
이렇게 해서 욕먹을 이유 있어요? 이태원 상인들 돈 벌겠다는데 또 젊은이들 와서 놀겠다는데 위압적으로 하게 되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겁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원칙을 안 세워놓고 경찰만 탓하면 경찰도 참 어렵습니다. 자, 요런 틈을 이용해서 파고드는 게 좌파입니다. 경찰이 백남기 사건, 세월호 사건 때문에 뭔가 확실하게 현장 지휘를 안 하니까 밀고 들어오면 경찰은 이렇게 버티다가 안 되면 자기는 돌파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린 최선 다했다고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오히려 안전하지. 진급에 유리하고 먹고 살죠. 이번 이태원 사건 때도 이태원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 가족들이 우리 말단만 처벌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다 생계가 중요한데 누가 직장 잃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좌파들은 이미 모여갖고 어제 극렬한 시위를 벌였고 여기에 편승하는 게 이재명 세력입니다. 이재명 측근들이 나가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 이태원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찰과 소방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네, 그쪽이 현장 지휘관으로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좌파들은 그들에게 책임을 묻게 되면 이들이 또 강경하게 나오고 윤석열을 위해 뛰게 되니까 윤석열이 원인이다, 주범이다 이렇게 몰고 가면서 경찰과 윤석열 정부를 이간질시키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뭐 군기를 잡는 차원도 있지만 경찰과 소방을 휘어잡으니까 그쪽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둘이 벌어질 수도 있죠. 요걸 파고들고 있는 게 이재명 세력하고 좌파입니다. 지금 이 민주당 정권은요, 문재인 정권은 참 사악한 정권입니다. 사악한 정권이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좌파들이 준동을 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은 별로 아유 저 왜 저래 하면서도 나가 싸우진 않아요. 좌파들은 민노총이라고 하는 돈줄이 있으니까 그 직업적인 운동가들이 나와 싸우지만 시민들은 생업이 있는데 싸웁니까? 그럼 누가 싸웠느냐? 그걸 할 의지가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돈은 없으니까 국정원이 여러 가지 형태로 돈을 지원했습니다. 그걸 갖고 움직여 왔었죠. 근데 그거를 국내 정치 개입이라고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는 제한군인에 소속 할아버지 군인들, 예비역들 나오는 거면 없습니다. 그분들도 생업이 없고 그나마 약간의 연금이라도 있으니까 애국심이 있으니까 나오죠. 근데 제한군인에도 사업을 잘하지 못해서 활동자금이 부족하니까 못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리는 온통 좌파가 차지해서 좌파의 기동전으로 해서 그들이 절대 다수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면 대한민국은 좌파에 넘어갑니다. 이걸 막으려면 우리 경찰이 뛰어줘야 되는데 경찰은 이태원 사건으로 섭섭하고 백남기 사건으로 또 섭섭하니까 안 움직이죠. 이렇게 방패나 뭐 방어 도구 속에서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저희가 대갈 다니던 80년대에는 경찰도 굉장히 반공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골단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막 뛰어와서 뭐 덮치고 그러면 또 저희 같은 대학생도 젊으니까 주먹 다지면 싸우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고 현재의 정치 상황입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여기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경찰 수뇌부에게 책임을 묻겠죠. 지금 이태원 경찰서장, 용산 경찰서장, 용산 소방서장 이렇게 책임 묻고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은 이 경찰을 인커리지, 용기를 북돋아 줘야 돼요. 당신의 역할은 이거다. 그리고 뭐 하다가 무리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심한 건 몰라도 이런 걸 세워줘야 되죠. 아니 뭐 흉기를 들고 날뛰는 위험한 사람에 대해서 테이저건도 안 되었고 총기를 썼는데 잘못됐다고 해서 총을 쏜 사람이 또 처벌받으면 누가 범인을 잡겠습니까?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오오오오오 그러지. 저희 어머니가 옛날 저보고 너 나대지 말고 어디 가면 뒤에 오오오 하고 따라다니라 그랬는데 참 그 말 어머니로서 할 얘기긴 하지만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3대3 대장동 나오니 이재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찰과 윤석열 정권을 이간질시키려는 제명계와 좌파들의 움직임이 보이고 또 백남기 사건하고 이태원 사건은 경찰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이 복잡한 정치를 정리할 수 있는 게 리더십인데 이거를 윤석열 정부가 발휘해야 되겠죠. 우선은 이상민 장관이 딱 감을 잡고
탁탁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과연 지방자치 기능을 끌고 가야 되겠느냐. 그게 핵심이 되다 보니까 계속 안전 문제는 밀리니까 국민안전부로 역할을 하고 행정기능은, 지방자치 기능은 총리실에 주는 게 어떻겠느냐. 돌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안전 문제를 총괄하기 위해서 소방청도 들어오고, 소방청은 들어와 있구나. 산림청도 들어오고 해경청도 들어와서 국민안전부를 만들고, 국민안전부 장관은 당연히 NSC에 들어가서 국방부 장관하고 더불어 대한민국 안보와 안전을 지켜야죠. 그런 식으로 국가체제를 정리하고 이 기강도 세우고 잘못된 건 도려내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기를, 윤석열 정부에서 해내기를, 이상민 장관이 좀 감을 잡고 해내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